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우주를 향해 세 번째로 날아오릅니다. 이번 3차 발사는 위성 모사체 등이 실렸던 1, 2차와 달리 실제 임무를 수행할 실용 위성이 실려 있어 우주 산업화 도약의 첫발이 될 전망입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황사가 물러가고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된 전남 고흥은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잔잔해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을 찾아 방사능 핵종 제거 장비인 알프스와 오염수 탱크 등을 점검한 시찰단은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오염수 처리 전후로 방사성 수치를 측정하는 설비 등을 시찰할 계획인데 일본은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 인력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따내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앞으로는 불법 행위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태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는 실제 사용할 실용 위성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호 기자, 어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 발사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누리호는 현재 제 뒤로 보이시는 산등성이 넘어 발사대에 똑바로 서 있는데요. 어제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오후 9시 14분 연료와 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을 비롯해 모든 발사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작업을 마치는데 애초 예상보다 1시간 가까이 늦어졌지만 발사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 준비 작업 전반에 대해 점검했는데요. 준비 작업뿐 아니라 날씨 역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작고 바람도 초속 5m를 밑돌아 발사에 큰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누리호의 발사 일정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은 최종 점검과 함께 각종 연료와 산화제 등의 충전 작업이 시행됩니다. 충전을 마치면 기립장치가 철수되고 발사 10분 전부터는 관제 시스템에 의한 발사 자동 운용, PLO가 시작되는데요. 1단 엔진의 추진력이 300톤에 도달하면 누리호는 마침내 하늘로 솟구칩니다. 잠정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6시 24분인데 정확한 발사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확정됩니다. 네, 이번 3차 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2차례 발사가 연습이었다면 이번 3차 발사는 실전입니다.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 등이 실렸던 지난 2차 발사와 달리 이번 3차 발사에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8기가 누리호에 실립니다. 목표 궤도인 고도 550km에 오르면 탑재 위성들이 20초마다 누리호에서 분리됩니다. 탑재 위성들은 우주 검증과 지구 관측, 우주 방사선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 준비 과정에 참여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과정을 생중계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 그리고 우주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함께 발사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사 이후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격려하고 간략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에는 모두 8개의 위성이 실린다고 합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종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리호에 실리는 위성 8기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영상 레이더가 장착됐는데 우리나라 산림 생태 변화와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 북극 해빙 변화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야간에는 촬영이 어려웠던 기존 장비의 단점도 개선했습니다. 전파는 구름이 껴있거나 밤 구간에도 송수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영상 레이더 기술은 주간이나 또는 야간 그리고 구름이 껴있는 상태에서도 지상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을 정밀 측정해 우주 환경 연구에 도움을 줄 관측기도 위성에 장착됐습니다. 누리호에는 10kg이 안 되는 큐브 위성도 7기가 실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은 4기가 한 쌍으로 비행하며 위성 한 개로 관측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관측으로 우주 날씨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한 개씩 실리는 루미르와 저스텍, 카이로 스페이스 위성은 각각 우주 방사능 측정과 우주 광학 관측, 우주 쓰레기 기술 실증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위성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체계 종합 기업이 참여해서 관련된 기술과 그리고 이제 관련된 운영 노하우를 민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관련된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위성들이 정궤도에 오르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선진국이 뛰어든 상업적인 우주 개척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꾸려진 우리 시찰단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지에서 직접 원전을 점검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본 방문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시찰단이 제1원전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와 방류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K4 탱크 펌프와 순환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도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설비가 제대로 된 설비인 건지 또는 방류를 하는 절차와 과정들은 적정한 건지. 시찰단은 오염수를 옮기고 방출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제어실도 찾았습니다. 해양 방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경보창 구성과 제어반도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핵종을 다루는 화학 분석동에 이어 삼중수소 희석 설비와 오염수 방류 설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여야는 시찰단의 활동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터무니없는 오염수 공포를 유포하고 무모한 정치 공세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반년 만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시찰단 활동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노무라 테츠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오염수 처리 문제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별개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타협 불가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년 6개월 만인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법 집행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다시 한번 근본적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물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최근 외교 성과를 설명한 뒤 지난 16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확산한 원인은 전 정부에 돌렸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하고 성과에 자신감을 얻은 만큼 다시 노동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공권력을 보장하고 공무집행을 한 경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민주노총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민주노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민주노총을 대통령의 적으로 선언하는 게 어떠냐면서 맞받아쳤는데 정부와 민주노총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을 향한 민주노총의 반발 수위가 세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라며 대통령의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오로지 민주노총의 탓이라면서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극한 대립은 실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곳곳에서 노정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비정규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비명계 의원에게 한 달 넘게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이재명 대표가 강성 당원과의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직후 한 당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전해숙 의원. 보여주기에도 민망한 문자 폭탄은 한 달 동안 지속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할 수 없는 욕설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까지 덜먹이면서 아주 심한 욕설을 했는데. 전 의원의 신고 이후 조사에 착수한 당은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는데 그 배경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대표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조사가 이제 돼서 징계가 내려진 뒤 전 의원은 당 SNS 대화방에 감사의 글을 올렸고 이 대표는 당연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돈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 연이은 악재를 맞은 이 대표가 도를 넘어선 강성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은 당내 대표적인 논란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욕설과 협박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그간 꾸준히 강조했던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까지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듯 정당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귀국을 앞두고 사실상 국내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안보람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아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심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이 없다고 진단하며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거기까지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결심입니다. 기존 주요 정당들을 향해선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수습 과정에서 리더십 리스크라는 얘기까지 나온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 달 20일쯤 귀국을 앞두고 사실상 국내 정치 복귀를 선언한 걸로 풀이됩니다. 당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에 대해 이재명 없이 안 되지만 이재명만으로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냉혹한 평가도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도 총출동했는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이병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물결로 가득합니다. 올해 추도식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봉하마을에는 7,000명 이상의 시민이 찾아 노 전 대통령을 함께 기렸습니다. 정치권도 총집결했습니다. 추도식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고 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중도 표심까지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까지 대거 참석해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해서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추도식에 앞서 민주당 측 인사들은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권 여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독도가 표현된 도자기 접시와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 등의 책을 선물했고 이 대표는 그 의미를 잘 새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추모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는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중앙선관위에 고위직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4명 외에도 2명이 더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 위원회냐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 선관위 자체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도 확인하지 못한 한 건을 포함한 2건입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안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밝혀낸 사항이고. 지난 2021년 당시 1급인 세종시 선관위 윤모 상임위원회 자녀가 8급 경력직에 경남의 4급 과장 자녀는 7급에 채용됐습니다. 이로써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은 모두 6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자녀 채용의 최종 결재자로 확인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기관장 서면 신고를 하라는 선관위 행동강령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관위에서 자체 감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이고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그 문제의 의혹을 규명해야 되지 않나. 국민권익위원회도 특혜 채용 의혹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해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북한 해킹과 관련해서는 중립성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던 국정원이 포함된 합동 보안 점검은 받아들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새로운 발사대로 추정되는 건물의 공사가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7월 전승절 행사를 위한 열병식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상업위성이 촬영한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사진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AF는 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의 발사대 용도로 보이는 새로운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위성 사진에선 공사장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16일 사진에선 콘크리트 작업까지 완료됐고 엿새 만에 대형 크레인까지 포착된 겁니다. 새 발사대는 가로 140m, 세로 40m 길이의 직사각형 형태 부지에서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사정찰 위성 보유의 전략적 성격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또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선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 무리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통상 2달 전부터 열병식을 준비하는 만큼 7월 27일 북한 전승절 70주년을 위한 열병식 준비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가 연합훈련으로 북침 준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력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내 해커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이들을 해외 파견하는 정부 산하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황사가 모두 물러가고 오늘은 모처럼 깨끗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은 누리호 발사가 있는 날입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의 날씨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발사 예정 시각인 오후 6시 무렵에는 바람은 초속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또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어서 발사 시 날씨로 인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지만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5.1도, 대구는 12.4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제 위성을 싣고 3번째 우주비행에 나섭니다. 예정 시각은 오후 6시 24분이지만 추진제 충전 여부와 기술적 준비 상황, 또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후에 최종 발사 시각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유 씨는 대마와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유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5개 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야간 5개 집회를 제한하는 시간대와 집회 대응 경찰관의 면책 조항 등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를 구합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리고 여기에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집에선 수천 건에 달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초부터 유튜브 등 SNS에 노예를 구한다는 짧은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개인 채팅 앱으로 유인했고 신체를 노출시키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약 20명에 달하는데 그중 일부에게는 스토킹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일부 피해 미성년자들의 지인들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경찰이 지난달 말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인천 집을 수색한 결과 성 착취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남성의 압수품으로부터 수천 개의 성 착취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해당 영상물들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아동 성착취물 범죄가 6,200건이 검거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고 특히 성착취물 제작, 유포로 검거된 피의자들에 따르면 주된 범행 통로는 SNS였습니다. 우연하게 트위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플레이를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기도 부천 시의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남성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CTV 화면이 공개됐는데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의 목을 감싸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몸을 비비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여성들이 몰려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앉아있던 여성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여성의 등을 자신의 팔꿈치로 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건배를 하고 잔을 내려놓은 여성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술잔을 입에 강제로 가져가게 하는 듯 힘을 쓰고 해당 여성이 거부하며 자리를 뜹니다. 이번에는 벽 쪽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비빕니다. 부천시 의회 소속 시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함께한 전남 의정 연수 중 저녁 자리에서 불거진 성추행 의혹입니다. 피해를 본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해당 시의원을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탈당계를 제출한 해당 시의원은 취재진에게 변명할 것은 없다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다툴 수 있는 것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당 건과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 원이 생겼는데도 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적에 나섰는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세수 펑크는 24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교육 기자입니다. 돈이 없다며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무역회사 대표가 사는 곳입니다. 바로 수색 집행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싹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명품 매장으로 착각할 만큼 많은 신발과 귀금속, 가방이 쏟아져 나왔고 고가의 외제차도 보입니다. 10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 끝에 찾아낸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이거 금고 좀 열어주시죠. 화장실에 둔 금고에선 현금 뭉치와 귀금속이 쏟아지고 고가의 미술품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른 체납자의 집에선 현금 다발이 발견됩니다. 예, 변호사님. 네. 급하게 변호사를 찾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 세금 체납자는 557명. 이 가운데는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도 세금을 내기 싫어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숨기거나 공동 소유로 등기를 바꿔 압류를 못하게 꼼수를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세청은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징수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시험을 쳤는데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버려졌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이런 답안지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답안지 600개가 채점도 하기 전 통째로 파쇄됐는데요. 국가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도훈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280여 개 고사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전기기사 실기시험. 건설기계 설비나 건축, 전기 등 각종 산업과 서비스, 기술에 관련된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으로 95가지 자격증 시험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응시생만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 10여일을 앞두고 답안지 600여 개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 전국 응시자 16만여 명 가운데 609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건 지난 20일, 시험을 치른 지 20여일 뒤였습니다. 채점을 위해 답안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고사장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모두 파쇄됐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 해당 고사장 응시생들의 답안지는 이곳으로 옮겨졌는데 이후 인수인계착오로 채점시설로 보내지지 않고 파쇄해버린 겁니다. 공단의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내지도 않은 답안지를 보냈고 잘 받았다며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습니다. 자격 검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앞장서 지켜야 할 공단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단 측은 해당 응시생에 대해 전원 재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이지만 수험생들은 황당한 업무 처리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믿고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한 제 노력은 누가 보상을... 앞서 공단은 지난해에도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 엉터리 채점으로 400명이 불합격됐다 다시 합격 처리시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5년 넘게 지속된 상표권 소송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가 열리자 H.O.T를 캐스팅하고 만들었던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모 씨는 공연 기획사 측에 그룹명 사용과 관련해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전 대표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요. 이로써 그룹 H.O.T는 5년간 이어진 상표권 분쟁 끝에 이름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 기념 우표가 온라인 사전 판매에서 일부 상품이 조기 품절되면서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23일 우정사업본부는 우표 10장으로 구성된 전지 12만 장이 전날 오후 7시 판매를 시작해 3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완판됐다며 판매 사이트가 지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데요. 또 우표 10장으로 구성된 전지 1장과 기념 우표책 1권이 담긴 기념 우표 패킷은 어제 오전 7시 기준으로 준비 물량 15만 부 중 5만 5천 부가 판매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념 우표엔 살아있는 인물이 우표 도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앨범 이미지가 들어갔다는데요. 현장 판매는 전국 우체국에서 방탄소년단 데뷔일인 6월 13일에 맞춰 시작된다고 합니다. 칸 국제영화제가 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밤 제76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칸 류미에르 극장에 제니가 레드카펫을 밟은 건데요. 팝스타 위켄드가 공동 제작하고 주연한 미국 HBO 드라마 디 아이돌에 출연하는 제니. 이날 시사회를 위해 배우로서 자리한 겁니다. 하얀색 원피스와 검은 리본으로 멋을 낸 제니는 배우들과 함께 레드카펫을 빛냈습니다. 현장을 찾은 글로벌 팬들에게 사인을 하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는데요. 시사회에선 관객들의 기립박수도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 데뷔와 동시에 칸 영화제에 입성한 제니의 행보가 또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조사 중 전교조 간부가 별도 지하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공안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연천군의 육군 부대에서 대마초를 나눠 피운 병사들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국방부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는데 입영 병사는 물론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해서도
마약류 검사를 확대합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전담팀까지 꾸려 국내 마약 범죄에 퇴치에 나선 국방부. 당장 이병 신체 검사에서부터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이 마약류 복용 경험을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원에서 앞으로는 신체 검사 대상 전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양성 반응이 나와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지만 병역 면탈 목적이면 군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복무 중인 병사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해 관련법을 개정한 뒤 소변 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병사와 달리 임관 예정자와 장기 복무 지원자 등 간부의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검사가 시작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준비를 하겠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후반기부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영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택배 검사와 국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영내에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밧줄을 든 카우보이와 소가 나타났습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 몰래카메라인가 싶은데 실제 상황이라고 하네요. 영상으로 보시죠. 미국 미시간주 경찰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경찰차가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는데 갑자기 반대편 산길에서 무언가 나타납니다. 갈색 소 한 마리, 그리고 말을 탄 카우보이인데요. 멈출 줄 모르는 소를 쫓아 밧줄을 휘두르는 카우보이. 놀랍게도 실제 상황입니다. 농장에서 탈출한 소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 통제하에 도로 위에서 포획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목에 밧줄이 감긴 소가 결국 중앙분리대 앞에 멈춰서며 아찔했던 추격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소도 무사히 농장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이번엔 포르투갈로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강아지로 기네스북에 오른 친구를 만나볼 텐데요. 사람 나이로 치면 무려 2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보비의 장수 비결 알아봅니다. 주인과 함께 산책에 나선 갈색 개 한 마리. 그리 활기찬 움직임은 아니지만 나이를 알고 나면 오히려 정정하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포르투갈에 사는 보비의 나이는 올해로 만 31살. 1992년 5월생, 세계 최장수 견공으로 기네스 기록에 올라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2배가 넘게 산 셈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무려 217살에 이른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과 주기적인 운동,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보비의 장수 비결이라는데요. 주인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끽했으면 좋겠네요. 차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장난감 블록 좀 만져본 분들 모두를 사로잡을 만한 소식입니다. 새빨간 스포츠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감이 오시나요? 덴마크로 갑니다. 덴마크 레고랜드, 사람들의 기대감 속에 제막식이 한창입니다. 천을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낸 건 새빨간 슈퍼카. 자세히 보니 표면이 올록볼록한데요. 레고 블록을 쌓아서 실물 크기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감쪽같이 재현해낸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한 완성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설계 과정에 실제 자동차 회사 디자이너까지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완성까지 정확히 339일이 걸렸는데 무려 38만 개가 넘는 블록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작품은 이제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며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약 1,854조 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13조 넘게 줄었는데요.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인데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 때문에 가계가 대출을 줄이고 빚을 꾸준히 갚아나간 결과로 풀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들에게 시도별 요율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받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협회가 강제로 부동산 수수료 할인을 금지했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1인당 1,2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8.2% 증가한 건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두 곳은 연간 4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10만 원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네,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경제 분야로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치맥 소통에 나섰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대접을 받는 것도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부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 2년 연속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고 저도 대한민국의 세일즈맨이다,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내내 계속 뛰겠습니다. 테이블에는 청년 스타트업의 치킨과 피자가 올랐고 윤 대통령은 58개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기업인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보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생각했다며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화답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행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9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해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밤중 트럭 한 대가 백악관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19살 남성인데 트럭 안에서 나치 깃발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10시쯤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 트럭 한 대가 보안 장벽에 충돌했습니다. 고의로 여러 차례 들이받으면서 백악관까지 돌진할 기세입니다. 미 비밀 경호국은 테러를 우려해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인근 호텔에서도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트럭이 충돌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근무지이고 숙소인 백악관은 걸어서 불과 2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트럭 안에서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나치 깃발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미주리 출신 19살 남성 사이 바르시스 캔둘라를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불법 상해와 납치, 살해 위협과 무단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으며 백악관은 유명 관광지여서 유사 사건에 대한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황사가 모두 물러가고 오늘은 모처럼 깨끗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은 누리호 발사가 있는 날입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의 날씨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발사 예정 시각인 오후 6시 무렵에는 바람은 초속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또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어서 발사 시 날씨로 인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4도, 대구는 13.9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